들어갔어? 어. 보슬보슬 봄비가 내리는 4월 넷째 주 목요일 저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지로기마, 이증효의 지로기마 진행자 이증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진입니다. 예. 혜진 씨? 네. 이번 주, 저번 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갑자기 지금 만나러 갑니다 촬영을 끝나고 예. 몸살이 갑자기 확 와가지고요. 지금 솔직히 조금 몸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선생님 몸 괜찮으세요? 지금 밖에 비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저는 밥 3끼만 잘 주면 뭐 아플 일이 없습니다. 예. 역시 딱 선생님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항상 딱 남자다우시고 그런 풍채가 딱 있으신 게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목요일 저녁에 7시에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 사정상 조금 한 10분 정도 늦어진 것 같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증효의 지로기마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증효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요약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주민신고제라고 하죠. 그 불법 주정차, 항상 어느 도시를 가나 문제이긴 한데 정부에서 시행한 불법 주정차에 관한 어떤 내용으로 한번 이슈가 됐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국 시행 엿새 만에 1,615건 접수. 자,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총 10,615건이 접수되었는데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입니다. 1분 간격으로 촬영해서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앱이 있습니다. 그쪽에 2번 촬영을 해서 올리게 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인데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유형은 소화전 주변, 자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그리고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곳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였을 경우에 주민이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게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17일부터 시작이 됐었죠. 하지만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은 분명한데 어떻게 서민들, 생계형 운전자들 더 죽어라 하는 건지 아니면 위대한 기초질서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인지는 몰라도 그 정책에 대한 찬반 논리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가려운 점은 정책 시행 후에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의 말이 또 좀 그렇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도 초기임을 감안해도 지금 추세라면 월간 평균 53,0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한 것이, 자, 우스갯소리로 주차 딱지가 4만 원입니다. 4만 원. 요걸로 53,000건을 환산을 해 보니까 월 21억 원 정도가
제 생각에는 수입이 된다라는 쪽으로 자꾸 들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또 공무원 인건비를 아끼고 그런 들어오는 새 수입이 공무원들은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이야기로 또 생각되는 이유는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질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안이지만 정책 시행 후 나타나는 부작용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과태료 부과로 늘어나는 새 수입을 교통안전시설에 재투자한다고 하지만 그게 코로 들어갈지 입으로 들어갈지는 저희들이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해요? 눈 동그랗게 뜨고요. 혜진 씨. 네. 딱지, 주차 딱지나 이게 이제 불법 주정차에 관한 것 좀 한번 더 과태료 한번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좀 많이 받아봤습니다. 네, 좀 창피한 이야기인데 좀 많이 받았어요. 최근에도 저기 익산역에서 한번 저도 그걸 깔아놓거든요. 예. 예를 들어 시청에 들어가면은 주정차 위반 시 날라오는 문자 앱이 있어요. 예. 그거를 사전 예고, 네. 예. 그거를 깔아놨는데 그 예고가 날라온 다음에 제가 차를 뺐거든요. 예, 근데 익산역 저기 기다리는 정차하는 곳에서 거기서 바로 찍혀가지고 또 날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 촬영이 된 다음에 이제 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가입을 하신 분들은 네. 예고 통보가 옵니다. 근데 이제 즉시 대상 구역이 있을 거예요, 단속.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맞습니다. 거기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표지판을 봤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그 즉시 대상 구역이라는 곳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화전 주변 5m, 뭐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 정류소 10m, 횡단보도,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이거는 당연히 저희가 지켜야 되는 그 행정상 정해져 있는 법입니다. 이건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여러 분야, 여러 각계의 어떤 찬반 논리가 있지만 질서는 지켜야죠. 네. 질서는 지키되 너무 원칙을 강조하다 보면 항상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강하면 부러진다는 얘기 있죠? 네. 그러니까 생계형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불면 소리도 이제 생계형 운전자 중에 택배 기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여담으로 하루 해가지고 움직여지는 분들 4만 원, 8만 원짜리 한번 뛴다라고 하면은요 힘이 쭉 빠집니다. 속상하죠. 그런 분들한테 무엇인가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지켜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좀 완화보다는 그분들을 위한 어떤 형평성 맞는 어떤 제도나 개선이 좀 앞으로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서 좀 시행이 되겠죠.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동그랗게 뜨고요. 예, 눈 동그랗게 뜨고. 자, 다음 소식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지금 내면 속에서는 지금도 또 이렇게 가슴에서 이제 올라오는 무언가 있습니다. 참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 4월 17일. 17일부터 시행된 게 아까 혜진 씨 뭐라고 했죠? 17일부터? 예, 불법 주정차. 네네. 불법 주정차. 그날이었습니다. 오전 4시 25분경. 이제 이름이 실명으로 공개가 됐죠. 나이도 젊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안인득이라는 사람입니다. 경남 진주시 자신의 집 4층에다가 불을 지르고 피하는 주민들을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무려 5명 살인을 하고 15명을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인해 크나큰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1일 한 분, 그 다음에 23일에 4분의 합동 연결식이 진주 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그 합동분향소에서 치러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진행자의 분노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우선 먼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운명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 명복을 빈다는 일이 많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더 화가 나는 건 과거에도 이 피의자가 폭력으로 인해서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고 집행유예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욕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미친 또라이 같은 놈,
그 미친 또라이 같은 놈을 방치해 두고 있었던 이런 비슷한 유형으로 경찰이 몇 번이나 출동을 했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이런 관리 시스템의 부재, 그리고 구속이 된 이후에 기자들이 소감을 묻자 자기도 억울하답니다. 왜 자기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지는 참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놈이, 억울하다고 하는 놈이, 자, 유치장에서 주는 밥 3끼 잘 처먹고 잠도 잘 처잔다고 하는 뉴스를 보니까 진행자인 제가 더 화가 나서 못 참겠습니다. 제 주변 지인 중에도 지난 여름 아래층에 사는 조현병 환자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지내다가 결국은 다른 곳으로 부탁해서 이사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제 자신도 남일 같지가 않네요. 조현병. 다른 의학적인 용어로 정신분열증이라고 합니다. 정신분열증.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또라이 혹은 미친놈. 또라이 혹은 저는 미친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혜진 씨. 네. 미친놈은 뭐가 약인지 아십니까? 아, 미친놈은 옛날 어르신들이 항상 말씀을 많이 하셨죠? 예. 진짜 매가, 몽둥이가 약이라고 하셨죠? 예. 미친놈은 몽둥이가 약입니다. 제발 좀 이런 인간들 길거리에서 버젓이 나와서 선량한 사람들 해하지 못하도록 정부는 좀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참 답답합니다. 조용해질만 하면 이런 일도 생겨서 참 답답합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직접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제 기사화 됐던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 고군산군도 한동안 이제 배로 왔다 갔다 했던 곳이죠. 섬이었죠. 고군산군도 쪽에 있는 군산 선유도 일대가 자, 악시로 인해 이곳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으나 정작 군산시에서는 악시 발생의 근원지에 대해 명확히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는 신문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자, 선유도는 지난 2017년 새만금 방조제죠. 문여도, 선유도, 장자도로 있는 약 8.77, 그러니까 8.7km 정도 연결도로가 전면 개통됨에 따라 상춘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봄을 맞아 선유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전라북도가 자랑하는 바닷가의 천혜의 자원 중에는요, 자, 부안의 변산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만금 방조제 유역, 그리고 고군산군도가 있죠. 얼마 전 진행자인 제가 주민 제보로 선유도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말이면 전국에서 모여드는 관광객으로 인해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어떤 그 추측의 내용들이 많이 예견을 했었습니다. 근데 관련 기관들은 주차시설, 편의시설, 이런 모든 관리의 준비가 조금 미흡해서 선유도 해수욕장 일원의 도로는 말입니다. 제가 가봤을 때도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었습니다. 또 소비자물까요? 그쪽에 지금 원래 사셨던 그 원주민들도 계시고 외지에서 들어와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물가 말입니다. 물가가 방문한 관광객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의 어떤 요금이라고 합니다. 상은 바가지라고도 하죠. 바가지 요금이라고 하죠. 할 예로 이제 날이 좀 추워서 이제 그 노점 쪽에 이제 그 모르겠습니다. 꼭 비단 그쪽을 이유로 해가지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미꾸라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좀 추워가지고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가지고 근처에 있는 이제 노점에 가서 오뎅 하나를 먹었습니다. 오뎅 그거 아시죠? 그 우리 포장마차 가면은 이런 오뎅 있죠, 이거. 뭐라고 하죠? 네. 꼬불꼬불 오뎅. 네, 맞아요. 구부리 오뎅. 일반 이제 시내에서 얼마 정도 하시는 대강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구부리 오뎅을
하나를 먹고 두 개를 먹고 이제 그 생각에 가격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구부리 오뎅 하나의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물론 이제 배송이나 운송이나 물류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 구부리 오뎅 하나에 1,000원이었습니다. 1,000원. 여담으로요. 원래 이제 제가 어디를 가기 전에 항상 오뎅을 먹으면 기본적으로 4개를 먹습니다. 시내에서는 2,000원이에요. 어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4개를 못 먹고 2개밖에 못 먹었습니다. 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들 하시죠?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만끽하러 우리 전라북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꼭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제발 좀 백년대계를 생각할 수 있는 관련기관, 전라북도나 군산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속한 대책, 주차 문제, 편의시설 문제, 도로 문제. 자, 그와 똑같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게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혜진 씨 한마디 좀 할 말이 있을까요? 구부리가 1,000원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오뎅을 먹은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도 한 개에 1,000원은 아니었거든요. 서울에서도요? 네. 제가 이제, 강남 쪽에 거주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강남 쪽이 또 대한민국에서 또 물가가 비싸기로는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일부러 거기를 먹으러 가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거기보다도 비싸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 경우는 봤었어요. 산 중턱에, 예를 들어 이제 생수를 파시거나, 네네. 아니면 산 정상에서 이제 생수 혹은 이제 아이스크림을 파시는 분들이, 예. 예를 들어 뭐 1,000원, 2,000원. 저는 그건 정당하다 생각해요. 예. 왜냐면은, 그거를 가지고 올라가고, 그만큼의 힘을 쓰시고 거기서 파신다는 건 전 분명히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반대로, 여기 수영해서 가야 되는 곳인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다 도로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다. 선유도까지 들어갑니다. 예. 제가 선유도 갈 때 예전에 배를 타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로도 갈 수 있는데 지금 이 물가가 이렇게 하면은 안 좋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얼마 전 그 강인준 군산시장님이 선유도에 들어가서 어떤 민원 처리 문제라든지 대대적으로 이제 여름 하계 휴가철을 맞이해 가지고 선유도나 이 관광지에 대한 어떤 민원 사항이나 이런 걸 해결하러 한번 간다라고 제가 저번 달에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 국내 관광객입니다. 하지만 예타 면제가 최근 된 게 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자, 새만금 국제공항을 만약에 개항이 된다라고 치면, 자, 우리나라 사람들만 찾을까요?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올 텐데, 이 글로벌화를 꿈꾸는 전라북도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뭔가 다들 각성해서 뭔가 멋진 전라북도의 모습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될 수 있으면 제가 그 정치 쪽 이야기는 좀 배제를 하고 사람들 사는 이야기나 사회 문제에 관해서 좀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도 조금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조금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서 일단 올렸습니다. 또 저희 전라북도 또 익산의 어떤 당면한 어떤 그 문제가 될 수도 있기에 기사를 한번 해서 스크랩을 해봤습니다. 자, 패스트 트랙. 자, 요즘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제 패스트 트랙이 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국회법 제85조 2안, 이 안건의 신속 처리입니다. 이걸 달리 부르는 말인데,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서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한 법적 절차를 말하는데,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려면 국회 제적위원회는 300명이겠죠. 제적위원회 2분의 1 이상, 아니면 소관 상임위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지정을 요하고 있고, 제적위원회 5분의 3이나 상임위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지정되는데,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유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안을 일단은 각 국회의원들이 입법 예고를 하고 발의를 했는데 묻혀있는 법률안이나 발의란 법률에 많이 사정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이게 자동 처리가 된다는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하는 내용이 패스트 트랙입니다. 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들었냐면 그 패스트 트랙에 자, 저희 전라북도 더구나 익산 이 속만 부글부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실은 내년이 총선인데 바로 현재 우리 익산의 이제 현역 국회의원분들과 내년에 출마 예정인 이 후보자 예정자들이겠죠. 왜 그럴까요? 자, 익산은 실제 그 지역구가 갑구와 을구 두 선거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준석, 조배숙 현역 의원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분들도 이제 그때 가면 뭐 경쟁이 불가피하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자, 현 상황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2대1을 기준으로 해서 225석. 자, 300석 중에 225석이라면 그게 지역구입니다. 이 지역구가 줄어들고 상한선은 30만 7,138명. 하한선은 15만 3,569명. 이렇게 확대가 돼서 익산시의 인구는 현재 29만 2,066명입니다. 자, 분구 조건에 몇 명이 부족한 줄 아십니까? 15,000명입니다. 15,000명. 그러면 패스트 트랙으로 내년 3월에나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 총선을 코앞에 둔 출마 예정자들은 지금 현재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갑구, 을구 따로 자기 지역구에서 움직이다가 예정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구, 을구가 통합해서 선거구가 한 곳이 된다고 합니다. 자, 전라북도도 지난 2015년이었을 겁니다. 그 선거 때 11개 국회의원 수가 11분이었는데 10개구로 10명 선거가 한 곳이 줄었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되면 또 2곳 정도가 줄어요.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패스트트랙이든지 뭐든지 그 선거구의 그 가용 인원에 충족을 합니다. 충족을 하니까 별 줄어들 어떤 내용이 없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 저희 익산이 해당이 됩니다. 이거 참 문제입니다. 문제. 하기야 국회의원분들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표지 내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어떤 시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국회에서 300명이 필요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년 총선, 야, 복병들을 생각하면 참 재밌어지겠습니다. 복병, 익산 시민들의 판단이 또 한 번의 역사를 만들지 아닐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또 하나, 내년 선거 자격이 만 19세에서 18세로 줄어든다라는 거. 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번에 패스트트랙을 하면서 여야 사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 이제 그 사보제라고 있습니다. 사보. 지금 이것 때문에 시끄러워요. 어제 이제 문희상 그 국회의장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쫓아가가지고 좀 시끄러웠습니다. 여론에서.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각 정당 내지 국회의원들의 생각. 머리만 맞대고 하시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모아줘서 국민들을 위해서 한번 좀 쓰면 안 될까요? 참 답답은 합니다. 아무튼 이 사항도 좀 지켜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너무 좀 길어지면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고 딱 세 가지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이중효의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을 할 때 우리
옆에 계신 혜진 씨가 인사를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저희 이중의 지록 이마의 사랑둥이랍니다. 예, 우리 저기 지록 이마 사랑둥이 혜진 씨. 네. 자, 저번 주는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저번 주에는요, 익산이 아닌, 도시재생 성견지인 성견지 도시재생. 인천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김혜진입니다. 오늘은 도시재생 사업의 선진지인 인천에 왔습니다. 지금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익산에도 이런 거리가 하나쯤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조금 아쉽네요. 예전에 중앙동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내권이 정말 이 정도로 되게 저기 아까 활성화돼 맨 처음에 시작 큐할 때 지금 차도 막 이렇게 북적북적하고 여기는 지금 대부분이 거의 다 짜장면 집이에요. 근데 이 건물 보세요. 이 골재. 여기 한번 와보시죠. 옛날 거예요. 지금 여기 벽제도 여기 나무도 그렇고 다 옛날 거예요. 근데 되게 이쁘게 되게 잘 살려놨어요. 이런 거를 익산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되게 이쁘다. 여기 짜장면집은 여기 차이나타운에 있는 이 모 짜장면집은 비벼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벼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선생님 몰라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 자유공원 못 가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차이나타운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다가 되게 신기한 점을 발견했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이쪽 지금 제 편에서 우측 중국식 건축 자재가 지금 중국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좌측 일본식입니다. 목재랑 지금 건축물 자체가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 사이로 지금 반으로 딱 나눠져 있거든요. 그걸 또 지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쪽 지금 이거랑 이 건축 이 석재랑 달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일본 그리고 이게 이제 중국으로 나눠져 있는 걸 지금 제가 제 눈으로 봤는데 되게 신기해요. 지금 이거 조금 되게 신선한데 저기 한번 가보시죠. 청일 조개지 쉼터. 여기가 그 장소입니다. 청일 조개지 쉼터. 자, 좌측 청국 조개, 우측 일본 조개. 1883년부터 30년간 지속되다. 1910년 경술 국추 폐지되었으며 중앙부의 계단은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1호로 지정돼 있다고 합니다. 차이나타운을 한 바퀴 이렇게 쭉 돌다가 우연치 않게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다름이 아니고 익산에 살다가 지금 인천에 왔잖아요. 네, 그렇죠. 익산과 인천의 다른 점. 아무래도 인천은 좀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일단은 그 전라북도나 그 지방에서 많이 올라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혼합된 그런 도시라고 저는 보여지고. 아무래도 심포 문화의 거리는 그 중국의 문화가 좀 짙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 그 동인천 쪽 하면은 그 북경반점, 네. 그 북경반점의 배경이 됐던 만다복, 네. 그런 중국집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중국적인 모습이 많이 짙은데 익산은 뭐랄까 좀 많이 희석된 느낌, 뚜렷한 개성이 아직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좀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익산은 관광지에 대한 그 개성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익산에 가볼 만한 곳에 그 네이버 검색을 하면 쉽게 뭐 고스락 그리고 교도소 체험관 네네. 그런 현장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현장 외에는 우리가 뚜렷하게 갈 만한 그런 개성이 짙은 관광지는 솔직히 찾아보기가 조금은 어려웠던 걸로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인천이 좋습니까? 익산이 좋습니까? 익산 짱! 익산 최고! 이렇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익산에서 인천으로 오고 전라북도 사람들이 또 나름 이게 경기권, 서울권으로 많이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저희 지역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도 익산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또 가슴에 와닿는 그런 뭐라 말로 표현 안 되는 그런 무슨 뭉클한 감정, 이런 걸 또 인천에서 느끼고 갑니다. 네. 내 고향이 여기 있네. 예? 이리 오세요. 네, 익산입니다. 아, 여기 한번 쭉 한번 구경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거 간판은 혹시 이제 어디 거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걸려 있는 건가요? 인하동 한복거리에 네. 저희가 그 간판 사업을 해가지고 그 문 앞에 다 붙여드렸거든요. 혹시 그럼 네. 여기 도시재생 그 네. 팀에서 한 네, 그런 저희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아, 진짜요? 주민들이랑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익산이 많이 부족하긴 한데 다른 지자체 이런데 벤치마킹 많이 해서 네. 더욱 발전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익산만의 이게 특별한 색깔을 가진 무언가가 도시재생을 접목시킬 수 있는 특별한 색깔이 너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익산, 이것 하면 익산이라고 딱 떠오를 수 있는 무언가 그런 소재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찾고 연구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익산만의 색깔이 아직 많이 없어서 저희가 더 노력할 테니까 많이 뭐 예산적이나 인원 뭐 이렇게 충분하게 지원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근데 이 말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익산시에서도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과 밀어주는 게 있어야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파이팅 넘치게 뭔가 더 하지, 뭔가 소극적인 이렇게 뭔가 다가가는 거는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라는 생각은 저도 해봤습니다. 익산시청분들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시장님 들으셨죠? 많은 지원 부탁드릴게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익산으로 왔습니다. 오늘 하루 되게 긴 여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인천 차이나타운 그리고 도시재생 박람회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요. 익산도 그 선진지를 갔다 온 것처럼 거기를 좀 많이 받아들여서 저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익산, 문화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익산, 그런 익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김혜진이었습니다. 아, 인천에 다녀오셨네요? 네, 인천에 다녀왔습니다. 그 아까 이제 화면을 보니까 신포, 네. 많이 들은 단어이긴 한데 네. 이 부분은 이야기하기 뭐고, 신포 문화의 거리 네. 어떠셨어요? 우선 저는 익산 사람이니까 예, 예. 익산과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솔직히 다른 많은 문화예술의 거리 그리고 특색 있는 거리를 많이 다녔었는데 네. 인천도 그닥 특별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특별하지는 않았다. 근데 익산보다 잘 돼 있는 건 확실하다였습니다. 그래도 광역시급인데. 너무 좀 놀랐던 거는 그 건축에 대해 잘 모르는데 그 건축물 목재나 이런 것들을 보존을 그대로 했더라고요. 그대로 해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상가가 들어가고 거기 안에서 또 뭔가 장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날이 제가 알기로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에서 뭐 볼거리도 있고 뭐 즐길거리도 있었고 먹을거리도 있었고, 하지만 반대로 우리 익산은 지금 당장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는 좀 없지 않나,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네. 익산역, KTX, 유라시아, 시발역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좋아하시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아무튼 멀리 다녀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익산도 그렇고 저희 지역이니까, 특히나 저는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쓴소리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네. 저희 지역이라고 와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하면은 그거밖에 안 되지. 저희가 저희 지역이고 저희 지역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야 한 명이라도 더 듣고, 그렇죠. 한 명이라도 더 실천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 또 저희 방송이 있는 거고. 네네.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뭐 10번을 이야기하건 100번을 이야기하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설 곳이 없어요. 저기 시장님이나 관계 부서 좀 신경들 좀 많이 써주십시오.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피부로 와닿는 정책 더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제가 영상에서 그 짜장면이랑 짬뽕이랑 볶음밥을 다 먹어봤거든요. 네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익산이 더 맛있습니다. 하하하. 진짜입니다. 익산 게 맛있습니다. 전라도는 맛이 최고입니다. 아, 전라도 음식은 못 따라오죠. 예. 괜히 뭐 이렇게 만들려는 건 아닙니다. 네네네. 저희들은 사실만 말씀드릴 뿐입니다. 맞습니다. 맛은 어디? 익산입니다. 맛은 어디?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오케이. 예, 맞습니다. 혜진 씨,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혜진의 지금 만나러 갑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네.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화면 좀 보시죠. 보이십니까? 관심. 갑자기 이 단어를 왜 올렸냐고요? 자, 조금씩 풀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글로 풀어보면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신경을 쓰거나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아니면 그런 마음이나 주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자로 궁금한 게 있어서 토들창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관심이란 단어의 관자가 빗장관자 아니면 관계할 관자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할 관자는 이해가 갔지만 빗장관이란 단어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빗장관자, 우리말로는 빗장이란 단어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우리말로 빗장이란 단어는 여닫이문을 잠그기 위해서 안으로 가로질러 잠그는 막대기 아니면 쇠장대라고 하는데, 쇠장대, 이 말은 거리를 두고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최근 우리나라에 요즘 일어난 사건과 이슈가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얼마 전 일어났던 강원도 산불, 세월호 참사.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진주 또라이 살인 사건, 또 화가 올라오려고 하는데요. 이런 일들을 두고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과 반응들이 있었을까요? 안에서 마음에 빗장을 걸어두고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면 누가 뭐래도 나서서 어려운 상황 힘내라, 견디시라, 격려를 해주고 진실을 알고 싶다고 했었나요? 여기서 관심이라는 단어의 관자는 빗장 관자가 아닌 관계할 관자이고, 심자는 마음 심자, 고로 인연이 되니 마음을 쓸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는 나 자신 그리고 내 이웃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 번쯤은 쳐다보고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왜냐고요? 그게 바로 관심의 대상이 아닌 무관심 속의 대상이 어쩌면 바로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기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지인들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여쭐까 합니다. 갑작스럽지만 잘 지내시느냐고요. 이상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앵커 브리핑 때 관심이라는 단어. 자, 관심. 네. 제가 우리 혜진 씨에 대해 관심이 아닌 무관심일 때는 혜진 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무관심일 때요? 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관심이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관심. 네. 무관심 속에, 부모들의 무관심 속에 자라나는 아이들. 그거는 좀. 직장 내의 무관심. 업그레이드 된 게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이 업그레이드가. 땀이 났다. 굉장히 무서운 사회적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일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이웃, 내 가족, 우리 주위 분들, 지금부터 옆집에 사는 아저씨, 아주머니 혹은 독거노인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렸을 때는 그랬거든요. 동네길 걸어가다가 어르신들 오시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인사상 참 밝다 이랬던 어떤 제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을 써주는 게 관심입니다. 내가 그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무겁긴 한데 혜진 씨, 네. 인천 다녀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이렇게 활동하시느라 지금 몸이 안 좋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뭐 한 주 보내면서 소식 전하면서 뭐 소감 한마디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네. 우선 아까 방송 초에 제가 시작한 줄 모르고 좀 장난스럽게 웃은 부분을 우선 시청자분들께 진지하게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희 방송은 정규 방송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인터넷 방송이란 걸 감안하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여튼 저희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저도 시청자분들께 제일 좋은 소식과 발빠르게 항상 만나러 가서 시청자분들을 찾아뵙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예. 나날이 좀 각오가 좀 더 굳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진짠가요? 그럼요. 믿어도 되나요? 확실합니다. 네. 저희 이중효의 지록이마 매주 목요일 저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저희 혼자 이렇게 어떤 기사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발굴을 하려고 하지만 또 부족한 면들도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부르시면 어디든지 찾아가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진행자 밑에 화면을 보시면 지금 나가고 있죠? 제보처입니다. JEBO. 빨리 처리. 저희들은 빨리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긁어드리겠습니다. 혜진 씨. 네. 자신 있죠? 자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번 주 목요일. 아쉽게도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다음 주를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